때문에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최대한 많은 일본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항복을 할 테니 말입니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당시 미국의 핵폭탄 제조 총책임자는 그로브스였습니다. 원자폭탄은 끔찍한 무기입니다. 원자폭탄은 네팜탄과는 다릅니다. 원자폭탄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파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형태. 더구나 터진 후에는 방사능이 남습니다. 원자폭탄은 그냥 똥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방사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방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끔찍한 원자폭탄 2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국의 머리 위에 있는 북한 또한 핵을 개발한 지 이미 오래고 점점 핵탄두 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에 얽힌 팩트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미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 태평양 전략폭격사령관 칼 스파츠, 그리고 일본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가 그들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인 것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첫 번째 원폭을 맞고도 일본은 즉시 항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버티며 항복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게 원폭 투하 경고를 했던 것인가? 안 했던 것인가? 1945년 당시 일본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땠을까? 또한 미국은 왜 일본 천황 히로히토를 살려주고 천황제를 유지시켰을까? 이번 컨텐츠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핵이 투하되기까지 사실 미국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1945년 7월 16일, 이날은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벌어진 날.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된 8월 6일에 핵이 실전에 사용되었으니 핵폭탄은 그야말로 너무나 따끈따끈한 무기였습니다. 사실 미국 지도층에서는 일본의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일본의 무인도나 황무지에 핵폭탄을 투하해서 그 위력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만약 핵폭탄을 싣고 날아가던 미군의 폭격기가 요격이라도 당한다면, 혹시라도 핵폭탄이 터지지 않고 불발탄이 된다면, 또한 일본이 미군 전쟁 포로들을 핵 투하 장소에 미리 데려다 놓는다면, 이런 이유로 미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는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본에 사전 경고를 해줄 수 없다.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하려는 것은 과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일본을 빨리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최대한 많은 일본인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일본이 항복을 할 테니 말입니다. 영화에도 나왔지만 당시 미국의 핵폭탄 제조 총책임자는 그로브스였습니다. 자네, 어느 도시를 폭격할 계획인가? 저는 교토를 선호합니다. 나는 교토의 폭격을 원하질 않아. 당시 일본 교토는 일본 문화의 정수가 살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1920년대 말, 미 전쟁부 장관 스팀스는 필리핀 총독으로 근무하러 갈 때 아내 메이블과 함께 교토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교토가
사찰과 신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도시이며 일본의 문화 중심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교토에 핵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본 문화의 중심 도시를 없애서 일본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로부스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엄청났습니다. 그로부스, 나는 미국이 히틀러보다 더 잔악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일본에는 우리와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광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야. 분명 일본 지배층 중에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일본 교토에 핵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미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 바로 이 한 사람 덕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스팀슨의 말처럼 일본 지도층에도 광신자가 아닌 합리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의 외무 대신 도고 시게노리. 그는 사실상 군부가 지배하는 일본 지도층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도고 시게노리의 부계 쪽이 조선에 뿌리가 있었다는 점. 그의 성씨는 박씨였습니다. 도고 시게노리 일가는 16세기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왔던 것. 1941년에 외무 대신이 된 도고 시게노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면 안 된다며 미국과의 전쟁에 처음부터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1945년 4월의 어느 날, 총리 대신께서는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3년은 더 지속될 거라 생각하오. 오늘날의 전쟁은 주로 물자와 생산력이 좌우합니다. 때문에 일본은 단 1년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1945년에 일본은 그 누가 봐도 승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일본 지도층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전 국민이 끝까지 싸우다 죽겠다는 일본 본토 결전. 수많은 가미카제 비행기가 준비되었고 여자와 아이 등 민간인들도 미군과 싸울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행동은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목표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본토 결전에서 미군을 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미군이 감내하기 어려운 희생을 치르게 하는 것. 즉, 출혈 전략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미군은 전쟁 피로증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비행장에 도착한 2기의 원자폭탄만 없었다면 말입니다. 핵폭탄 개발 책임자인 그로부스는 1945년 8월에 핵폭탄 2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3기가 더, 12월이면 12기가 더 준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여름, 당시 미국의 여론은 어땠을까? 미국 국민들 또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요. 1945년 6월의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다수 미국인이 독일처럼 일본도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3분의 1이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의 교수형을 원했고, 나머지 미국 시민들은 히로히토를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지도부는 항복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항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처지란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은 2600년간의 그들의 역사에서 결코 항복한 적이 없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천황을 신으로 받들며 그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맹세를 한 군대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포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항복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일본 천황의 직접 명령뿐이었습니다. 결국 히로히토가 살아있어야만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히로히토를 죽이지 않고 천황제를 유지하는 조건부 항복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종 항복 제안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또한 핵을 맞고도 버티던 일본의 항복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일본이 항복한 가장 큰 이유, 소련 참전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첫 번째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을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였다는 사실. 그야말로 절멸적인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에피소드. 도쿄에 대한 미국의 세 번째 원폭 투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도쿄 대폭격의 진실까지. 이런 흥미로운 사실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전 사용, 운명의 카운트다운 2부, 미국의 거대한 힘을 느껴봐라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